안녕하세요, 측진입니다. 오늘은 시네탑 랭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자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네탑 내에서 랭커란 탑 134층의 시험을 모두 통과해 탑의 정상까지 오르는데 성공한 자들을 뜻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펜타미넘과 엘류는 이런 기준으로는 랭커로서 랭킹을 부여받을 수 없지만 이례적으로 받은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말이 탑의 정상이지 자아드와 십가주가 뚫어놓은 곳까지만 갈 수 있기에 엄밀히 말하면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랭커 관리국에서 기초 전투력, 영향력 등을 합산해서 랭커들의 랭킹을 매기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동향들을 관리합니다. 하이랭커들 같은 경우는 랭커 관리국이 이명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최근 랭킹 관리국을 통해서 밤이 랭커와의 싸움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탑 전역에 드러냈지만 랭킹이 부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랭커가 10만 이상이나 되고 그로 인해 상위 랭커라는 명칭으로 통칭하는데 하이랭커인 카라카도 중위급 하이랭커라면서 300위권 밖의 하이랭커들은 숫자도 부여하지 않는 지금 밤의 랭킹을 하이랭커 이상으로 칭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밤이 300위권 이내에 하이랭커를 죽였을 경우에는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랭커의 숫자는 최소 10만여 명 이상입니다. 랭커는 외탑과 내탑, 중간 지역을 모두 왕래할 수 있으며 유한성의 말에 의하면 온갖 진귀한 부와 상상을 뛰어넘는 아름다움과 신비로움, 이 세상 모든 것, 그 이상을 얻게 된다고 말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얻은 사람들 치고는 다들 누군가에 속해 있거나 누군가에 저항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 이직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등 혜택은 많아 보이나 굳이 랭커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직 독자들에게 와닿게 설명이 되지 않는 듯 합니다. 최소 수천만 명 중 한두 명꼴로 랭커가 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비율로 1000만 대 1로 생각했을 때 랭커가 1000만이니 1000만 곱하기 10만만 해도 1조 명 이상의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조 명의 존재가 있는 탑은 사실 충분히 그만큼 큽니다. 탑의 20층 이후부터는 한 층 한 층이 아메리카 대륙에 육박한다고 하니 아메리카 대륙 110개 이상 겹쳐져 있는 넓이라고 생각하면 수조명을 수용 가능하긴 할 것 같습니다. 랭커들이 가진 무기들은 대부분 시동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랭커가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하이랭커는 100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랭커들이 다 싸우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 일상생활만 하면서 활동하지 않는 랭커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10만 명의 랭커들 중 상위 1%인 1000명은 하이랭커로 불립니다. 일반적인 하이랭커들은 최소 30, 최대 50방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강하며 특별한 포지션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포지션에 능통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때부터 이명을 받기 시작하는데 에반 에드록의 이명이 빠른 배인 것처럼 길잡이들은 배의 이름, 파도잡이들은 파도의 이름을 따서 붙이며 낚시꾼들과 창지기들은 시내어와 물고기와 같은 바다 생물의 이름을 따서 붙입니다. 청새치, 가물치, 이다나, 바라쿠다, 화이트우어, 시클리드, 장수거북, 꽃새우, 백상아리, 범고래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하이랭커들도 이번 에반킬의 설명이 나오기 전에는 100위권 이내의 하이랭커들과 중위급, 하위급 하이랭커로만 나눴었지만 이제는 하위 하이랭커와 중위급 하이랭커, 300위급 하이랭커, 100위 이내 하이랭커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반켈의 대사를 보면 특수 지위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300위 안쪽은 본래 300위 안쪽 하이랭커를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유추할 수 있는 특수 지위는 100위권 이내의 하이랭커인 에반 에드록 같은 경우나 워라익송의 수장 100년의 경우입니다. 100년 같은 경우는 하이랭커와의 전투가 몇 없었다고 하는데 300위권 이내의 하이랭커랑 전투 경험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워라익송의 수장이라는 지위적인 힘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시대적인 차이로도 하이랭커들이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쿤 마스치니 자하드가 기록에서 확인했던 고대 시대의 하이랭커들은 현세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 그들이 등장하면 하이랭커의 랭킹 판도는 다시 뒤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고대 하이랭커들 중 너무 오랜 기간 활동이 없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영향력이나 전투력들을 알기 힘든 랭커들을 블루홀이라고 칭하며 기존 랭킹에서 제외하는데 이 중 하나로 등장한 고대의 랭커가 케렐람입니다. 창세기 이후로 비선비련업만 기다렸던 퍼그의 모습과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퍼그의 원로가 몇 있는 것으로 보아 블루홀에 해당되는 랭커들이 꽤나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숨겨진 화원팀들은 기본적으로 하이랭커 이상으로 보이며 도원을 협박하고 있는 자아두군이 잡아놓은 화원팀의 동료들도 블루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아두군이 랭커 관리국에게까지 그들의 생사를 비밀로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에반킬을 60위권의 강함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몇몇 구독자분들이 지배자 타이틀을 잃은 이후 100위권으로 밀려났으니 60위권의 강함의 표현은 맞지 않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300위권 이내의 랭커들까지는 모르겠으나 200위권의 랭커들은 대부분 일정 부분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반켈의 경우 자하드가 지정한 전 지배자를 무참히 죽였다는 강함이 인증되었지만 지배자로서의 영향력이 무려 42 이상의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은 눈여겨볼 점입니다. 유리와 에반의 경우 에반이 유리보다 훨씬 랭킹이 높지만 둘의 실력이 비슷합니다. 둘 다 자하드가에 속한 인물이지만 길잡이로서의 명성과 영향력이 자하드 공주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유리 자하드만 보면 하이랭커 자하드 공주라는 영향력 말고도 하유린의 증손녀, 하가문 최고의 인재, 근 500년 동안 자하드 공주 중 최초로 13화를 하사받은 자 등등으로 불리우며 명성이 대단했고 초록사월을 회수한 것만으로도 랭킹이 100위 이상이 오르는 걸 보면 13월 시리즈의 영향력도 대단합니다. 유한상의 경우는 소시적에 하이랭커 자리를 거절하고 시험회층에 내려왔다는 설정인데 랭킹 관리국의 랭킹을 유한성이 거절했다기보단 하이랭커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거절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렌이 말하는 유한성을 보면 자하드 처단부대 부대장조차 놀라게 했다는 실력자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자하드 처단부대에서 스카웃을 했지만 거절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집화장 설정을 보면 200위권에 들어야 집화장 자리를 얻을 수 있으며 로포비아 같은 경우만 해도 20개의 집화가 있으니 200위권에 최소 20개의 랭킹을 로포비아 가문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가문들 중 강자인 아리에 가문, 하가문, 쿤 가문의 중역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알 수 있는 것은 자하드가의 자리뿐 아니라 10가문 내에서 정한 자리도 영향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며 영향력은 자리뿐 아니라 가주의 직계인지 몇 번째 아들 딸인지에 따라서도 갈리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에반켈은 지배자 타이틀을 내려놨을 때 100위권 이내로 밀려났습니다. 만약 칼라반이 자하드 군단장 자리를 내려놓고 자하드가에서 나왔어도 랭킹이 100위권 이내로 유지가 됐을까요? 마찬가지로 100위권 이내의 강자들은 대부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에 에반켈이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고 해서 최상위들을 제외한 100위권 랭커들과의 순수 무력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가님은 영향력이라는 설정으로 인해 랭킹으로 각 캐릭터 간의 우열이 나눠지지 않도록 조절해놨고 시의적절하게 랭커들의 랭킹을 공개하며 독자들의 상상력과 토론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습니다. 이상 시네탑 랭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